그가 발끝을 바다 위 절벽 위로 옮기려는 순간 오빠, 그 절박한 목소리에 강수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떨리고 매달리는 말투는 처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숨이 턱에 찬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독고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슬픔이 뒤엉킨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짓 하시려던 거예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오강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거요? 그냥 생각 정리하러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리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없어지고 싶었던 적. 그 말에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 씨도 그랬다는 말인가요? 세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쳤었어요. 한이도 놔두고 가족, 사랑도 다 놓고 그냥 도망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도망치면 남는 건 후회뿐이더라고요. 오강수는 눈을 피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일까 두려웠습니다. 몰랐던 이복 오빠가 있다 한들 교수님을 향한 제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술도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근데 한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알게 된 게 또 있어요. 세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두고 떠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죄책감에 숨이 막히고 매 순간이 벌이었습니다. 그걸 겪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오 팀장님한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강수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오 팀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대신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죽는 걸로 끝내지 말아요. 세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도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아요. 저랑 같이 돌아가요. 같이 부딪혀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무너진 강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그 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마침내 절벽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술도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수와 세리는 어떻게 절벽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시작은 나영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영은은 한이의 양육권 문제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법적 상담이 오가는 장소이지 폭탄 같은 진실이 터져나오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이의 양육권 문제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대기실에는 그 외에 별다른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방 상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다급한 듯 그리고 격한 분노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익은 저음에 딱딱한 말투, 독고탁이었습니다. 세리의 아버지이자 범수와도 얽힌 불편한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남의 가정사쯤으로 여기고 귀를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단순한 집안 싸움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가 몰래 애를 낳았어요. 나도 몰랐지. 근데 그놈이 지금 독수리 술도가 막내랍니다. 오강수라는 놈. 장미애가 그걸 숨기고 나 몰래 그놈을 지키고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나영은은 앉은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오강수, 장미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세리는? 그 애랑 우리 딸 세리이복 남매랍니다. 같은 엄마에서 나왔대요. 이 말에 나영은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순간 그동안 의문이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장미애, 오강수, 그리고 오범수. 나영은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범수는 지금 세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범수가 둘이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숨기고 있었다는 건가요? 더는 참을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영은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오범수가 강의 중인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오범수의 교수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나영은은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들었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나영은은 기가 차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니? 뭘? 장미애가 강수 낳은 거, 그 강수가 세리랑 이복남매라는 거, 그걸 알고도 세리랑 이어질 생각했니?
오범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고탁 씨가 얘기하더라. 장미애가 몰래 낳은 아들이 오강수라고. 지금 독수리 술도가 막내고 세리랑 이복남매란다. 오범수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러자 나영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상관없다고? 하니 아빠가 자기 동생이랑 이복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라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우리 한이를 맡겨? 너 진짜 사람 무섭게 변했구나. 내가 그런 여자랑 가정을 꾸미겠다고. 공금 횡령한 엄마 밑에서 자란 내 동생이랑 이복인 여자랑?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은은 단호했습니다. 너 지금 한이 키울 자격 없어. 이번엔 진짜로 뺏을 거야. 한이는 내 딸이야. 더러운 집안 드라마 속에 끼게 둘 수 없어. 그 시각 세리는 교수실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원래는 범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말다툼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처음엔 나영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냉정하며 날선 말투였습니다. 그런 나영은에게 범수가 말하는 어조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냉담했고 방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숨기려는 듯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장미애, 오강수, 이복남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세리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미애가 낳은 아들이 오강수야. 세리는 그 오강수랑 이복남매라고. 그 말이 귓속을 때릴 때 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툭! 범수는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고 그 문 뒤에 서 있던 세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은 말라붙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 다 사실이에요. 범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그런데 그게...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모르게 두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감당 못할까봐 걱정됐어요? 아니면 교수님 자신이 감당 못할까봐요? 범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영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만 삼켜야 할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네. 다 들었어. 그럼 이젠 내가 빠져야겠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내 이복 오빠의 형이야. 그럼 넌 그 집 두 형제 사이에서 뭐가 되는 거니? 오범수가 조용히 중재하려 들었습니다. 나영은, 그만해.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아니,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세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넌 범수랑 이어질 수 없어. 절대. 네 엄마가 누군지 알잖아. 공금 횡령하고 자기 아들은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잘 사는 척한 여자. 세리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영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알아? 알고도 너랑 이어질까 망설였겠지. 왜? 네가 예쁘고 순해 보이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 넌 그 사람한테 사랑이 아니라 불쌍함이었을 뿐이야. 세리는 애써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범수 씨를 사랑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한이가 있어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진심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걸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그녀는 오범수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제가 오 팀장님이랑 이복남매일 수도 있다는 걸?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세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죄책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모른 척으로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네요. 교수님이 날 왜 자꾸 밀어내려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세리야, 오범수가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제 착각이었으니까. 그리고 한이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이였어요. 나영은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제야 승리감이 밀려온 듯했습니다. 알아들으면 됐네. 한이 곁에선 물러나. 그리고 범수 곁에서도. 네가 사랑한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 그게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을 거야. 그 말에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범수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와 단단한 눈빛, 그리고 한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그 모든 모습에 반했고 함께 미래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보다 더 큰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 앞에서 무슨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범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향한 곳은 장미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세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한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장미애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세리가 말했습니다. 오강수 씨 그 사람이 엄마 아들이에요? 장미애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수, 내 아들 맞아. 세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한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이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한이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버렸잖아요. 장미애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리야 정말 미안해. 그땐 엄마가 어쩔 수가 없었어. 세리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게 이유가 돼요? 교수님 동생을 낳고 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한텐 아무 말도 없이 감쪽같이 숨기고. 장미애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를 엄마가 잘 키우고 싶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 당장 먹고 살 일도 막막했고 그때는 사회적으로 미혼모로 산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술도가 앞에 조용히 두고 뒤에서 매일같이 지켜봤어. 고자동 씨 통의 안부도 듣고 일하면서 지켜보는 게 전부였어.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텐요? 저는요? 왜 저한텐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요? 장미애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너한테 상처가 될까 봐. 너랑 범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도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엄마는 강수를 키우지 못했던 그 죄책감으로 너를 더 애지중지 키우려고 했던 거야. 세리는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꾹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정리되면 다시 올게요. 장미애는 무릎 꿇은 채 딸의 뒷모습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벼랑간 전국 거래처들과의 계약이 동시에 해지되고 원료 수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술도가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 새에 전부가 끊깁니까? 고자동은 창고 앞에서 쌓인 재고 박스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오응수는 출고 트럭이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마광숙은 어제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클레임 전화와 갑작스러운 취소 요청, 환불 요구까지 쏟아지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다 계획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건 시장 반응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고자동의 말에 마광숙은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누가, 왜 우리한테 이러는가예요. 이 모든 일은 단사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사태의 전말을 알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었고 그 와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마광숙이었습니다. 술도가를 살리겠다고 결심했던 그녀였기에 책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자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형제들 다 길에 나앉는 거 아닌가. 그날 밤 그녀가 겨우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시간에 문 안 닫으셨길래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묻지 않아도 그게 무슨 자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거래처들 다 정리해보셨어요? 했어요. 근데 다 이상해요. 단순히 취소가 아니라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동석은 별도의 인맥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신라주조 독고탁의 지시로 벌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원료업체 쪽에 이미 압력을 넣어 공급을 끊었고 식자재 납품망에 독수리 술도가와 거래 시 향후 계약 보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사람이군요. 마광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술도가에게 이렇게까지 보복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돕겠습니다. LX 계열 거래망 중 한 곳을 통해 우회 납품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원료는 제가 아는 공급선 몇 곳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오늘 안에 물량 확보 가능하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고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자신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괜히 엮이게 해서. 엮인 게 아닙니다. 제가 끼어든 거예요. 마광숙 씨가 지키려는 집이니까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마광숙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술도가에는 다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마광숙은 원료 재계약을 진행했고 오응수는 공장 내 수작업 일정을 조정하며 배송 재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강수도 새벽까지 마당 정리를 하며 말없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사태의 전말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형들과 함께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틀 후 아침 일찍 술도가의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세리에게만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결국 세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고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오강수, 나와! 나직은 그러나 이질적인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달려나왔고 고자동은 창고문을 닫으며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마광숙 역시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습니다. 독고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오천수가 다가가 물었지만 독고탁은 그를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강수는 마당 한켠에서 박스를 옮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그래. 내 놈이다. 장미애가 나 몰래 낳은 새끼. 그 말에 술도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았고 고자동은 표정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뭐라고요? 오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안 버린 씨다. 내 딸 세리랑 같은 엄마 밑에서 나온 자식. 그런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 오강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제가 장미애 씨 아들이라고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광숙조차 그 사실을 이제야 처음 들은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독고탁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랑 우리 딸은 지금 고통 속에 사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말이. 그의 얼굴은 온통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날 속였고 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 이 집안은 전부 공범이야.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술도가 내가 무너뜨릴 거다. 반드시. 그가 사라진 마당에서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오강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장미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형제들의 시선도 마광숙의 탄식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강수는 조용히 술도가를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발길은 본능적으로 장미의 집을 향했습니다. 평생을 낯선 사람이라 믿었던 여자의 집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하다가 끝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미애는 놀랐지만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오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맞는 거죠?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말? 장미애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강수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 그땐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오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장미애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강수는 미세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술도가에 와서 나를 보면서도 왜 그랬어요? 너한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상처만 받을까봐? 장미애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강수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당신 선택이었네요. 난 단 한 번도 선택권이 없었고 그냥 버림받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군요.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집을 나왔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몰랐던 때가 나았다는 후회와 억울함,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을 마비시켰습니다. 오강수는 그대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술도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 도착한 그는 깊은 밤 거센 바람 속에서 바닷가 절벽 앞에 섰습니다. 바위 끝에 앉아 그는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장미애, 범수, 세리, 그리고 술도가 모두가 자기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발끝을 절벽 위로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강수 오빠 투신 직전 강수를 구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고 두 사람은 드디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독고탁의 복수, 술도가의 반격, 장미애의 또 다른 비밀 등 강수와 세리가 술도가로 돌아온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